안녕하세요. 악투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려고요. 이론만 계속 나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한 가지 큰 차이점은 뭐냐면 계속 CMD 창을 사용했는데 CMD 창을 이제 좀 벗어나겠습니다. 커맨드 창을 벗어나서 제가 이제 사용하려는 거는 주피터 랩이에요. 주피터 랩인데 여기 아나콘다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에디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를 갔었잖아요.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에 가시면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뜨는데 여기에 보면 주피터 랩이 있어요. 주피터 랩을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뭐 스파이더도 생각을 했었고, 일반적으로 저도 주피터 노트북을 많이 쓰는데 주피터 노트북도 생각했었고, 비주얼 소스 코드 아니면 이제 서브라임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면 진짜 정 안 되면 메모쟁이라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스크립트로 짜서 실행하기에 주피터 랩 환경이 제일 직관적인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처음에 주피터 랩 사용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주피터 랩 상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피터 랩 런치를 해주시면 돼요. 주피터 랩 런치를 누르면 웹페이지, 크롬을 쓰시면 좋은데 익스플로러는 좀 작동을 잘 안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주피터 랩을 실행하시면 이런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심을 테마를 블랙으로 해 놓은 상태인데 아마 처음에는 이 주피터 랩 팀이 라이트로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처음에 아마 이렇게 나오실 텐데, 그리고 아나콘다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메뉴가 틀리긴 한데 대동소이하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낮은 버전에서는 이 주피터 랩 심 메뉴 안에 좀 메뉴가 더 적을 거예요. 근데 뭐 큰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다크 모드가 좀 눈에 잘 보이는 것 같아서 다크 모드로 할게요. 다크 모드로 하고, 저는 이제 오늘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 이 텍스트 파일이라는 거랑 터미널을 사용을 할게요. 제가 이제 노트북 사용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이 노트북은 이제 말 그대로 주피터 노트북이랑 똑같은 건데 이 랩 안에서 실행된다는 차이밖에 없고요. 주피터 노트북에 대해서는 좀 뒤에 다룰 예정이라서 일단 노트북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 노트북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텍스트 파일이랑 터미널을 써가지고 스크립트로 실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히 이 주피터 랩은 여기 뭐 이렇게 폰트나 아니면 테마를 텍스트 에디터 테마도 설정할 수 있고요. 뭐 터미널 테마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폰트 크기도 바꿀 수가 있고. 그런데 일단은 이제 뭐 그냥 기본 테마만 좀 바꿨고요. 저는 이제 약간 폰트를 좀 키워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이 하실 거는 여기 있는 텍스트 파일을 열어주세요. 텍스트 파일을 열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새로운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파일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이 왼편에 가시면 아이콘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파일 브라우저거든요. 파일 브라우저를 여시면 이 폴더가 어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텍스트를 열면 untitled 7.txt 파일이 어디에 만들어졌냐면 이 베이스 폴더 밑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베이스 폴더 어디 있냐면 윈도우 탐색기 여시면 사용자 밑에 여기거든요. 이 사용자 밑에 이렇게 여기가 베이스 폴더가 돼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아무런 설정을 안 하면 거기에 만들어지는데 거기를 베이스로 쓰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save 파일 as라고 해도 폴더를 선택을 못해요. 그러니까 베이스 폴더 밑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 폴더 밑에는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옮겨서 넣을 수가 있는데 베이스 폴더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에서 들어가는 방식 대신에 저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일단 이 창을 닫을게요. 이 내비게이터도 닫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quit 윈도우 익스플로러로 가셔가지고 자기가 작업하려는 폴더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D 드라이브에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는 데를 작업 폴더로 두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자기가 작업하시려는 베이스 폴더가 되는 위치에 가셔서 윈도우 탐색기를 여세요. 그리고 이 주소창에다가 주피터 뭐 노트북 치시면 주피터 노트북 실행되고요. 저는 이제 랩을 실행할 거니까 주피터 랩을 치시면 드르륵 뜨면서 이 웹페이지가 베이스 폴더가 이 바로 아까 여기에 말한 이 D 드라이브 파이썬 프로그래밍 폴더 밑으로 베이스 폴더가 잡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텍스트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새로운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텍스트 파일을 텍스트인데 얘를 파이썬 파일로 만들고 싶어요. 파이썬 파일은 .txt가 아니고 .py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위 시서 락 가위바위보 페이퍼 .py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파일이 .py가 됐고 여기 아래 보시면 이쪽 그 파일 브라우저 쪽에 아이콘을 보시면 이 구렁이 표시 이게 이제 파이썬이 구렁이잖아요. 비단뱀 모습이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이 파이썬 파일로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설정에서 increase, decrease, text edit, font size 해가지고 적당히 키웠어요. 이 정도로. 이러면 이제 좀 화면에 좀 잘 보이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점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커맨드 창에서 경험하시지 못했던 편리함을 이제 경험하실 텐데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약에 정의한다고 볼게요. sum function 엔터를 쳤는데 이렇게 어떻게 됐죠? 이렇게 4칸 띄워줬죠. 이게 바로 이제 인덴테이션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먹게 된 거예요. 이 파이썬 파일로 인식하면서 자동으로 들여쓰기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이것만 있어도 상당히 편한데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정의되어 이 기본적으로 파이썬 문법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편리해요. 그건 또 이제 조금씩 볼 거고요. 일단 오늘은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얘를 실행시키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보드가 좀 소리가 많이 나서 키보드를 교체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키보드를 바꿨고요. 일단 뭐 오늘 사실 이제 뭐 좀 코딩 방법론에 대해서 좀 거창하게 얘기를 하려다가 뭐 오늘 하는 내용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안 나가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가위바위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위바위보 프로그램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인풋 함수로부터 이건 그냥 지금 코딩이 아니고 제가 쓰는 겁니다. 인풋 함수로부터 사용자 입력을 받는다. 예를 들면 가위, 바위, 보 중에서 하나. 그리고 이걸 이제 유저 인풋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저 인풋.
인풋 함수를 통해서 썼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이제 뭔가 스스로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나와 컴퓨터의 게임이에요. 그러면 컴퓨터가 뭔가 낸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컴퓨터 인풋. 이거는 랜덤이라는 랜덤이라는 모듈을 통해 가지고 랜덤 모듈로부터 셋 중에 하나를 스스로 선택하게끔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게임의 승자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모두 몇 가지의 경우가 있나요? 두 명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2의 3승. 그래서 총 8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3의 제곱인가요? 네, 그래서 9가지의 경우가 있잖아요. 가위, 그러니까 이게 저거죠. 그 3개 중에 2개 순서 없이 순서 이씨 선택할 수 있을 확률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위를 냈는데 제가 상대방이 3개를 다 낼 수 있고, 볼을 내도 3개를 낼 수 있고, 바위를 내도 3개를 낼 수 있으니까 총 이제 9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9가지 경우에 대한 처리가 되겠죠. 네, 물론 이제 뒤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심플하게 생각하면 9가지 경우에 대한 처리가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단 한 번의 게임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게임을 근데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게임을 계속하려면 반복해야 되죠. 네. 게임을 반복이라는 의미는 루프를 태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루프는 이제 주로 저희가 뭐 아무런 조건 없이 반복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횟수에 제한 없이 반복할 때는 이제 while 문을 써야 돼요. 그래서 while 문을 써서 게임을 계속 반복할 수 있게, 그리고 게임의 승자를 이제 처리한 다음에는 게임의 승자를 보여줘야 되겠죠. 예, 요런 이제 형태의 어떤 처리들을 해야지 가위바위보 게임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어떻게 요것도 그냥 또 지우기도 좀 애매한데, 또 py 파일 만들어놨는데 여기다 코딩해야 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그 여기 그 텍스트 파일에 그 세팅에 가셔서 텍스트 에디터 키 맵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빔으로 해놨었는데 빔 말고 디폴트로 해놔야 이 붙여넣기 할 때 좀 편하네요. 그래서 디폴트로 해놓겠습니다. 디폴트로 해놓고요. 타이틀 텍스트 여기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고, 얘가 지금 이렇게 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동시에 보고 싶으니까 이 탭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위아래로 되는 거고, 이쪽 오른쪽으로 붙이시면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더 낫죠. 여기는 이제 코드를 작성할 거고요. 저는 이쪽 왼쪽에 있는 파일 브라우저는 닫아버리고, 네, 그럼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름을 다시 바꿀게요. 가위바위보 게임 설명, 이렇게. 네, 여기는 텍스트 파일이고 여기는 이제 파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저희는 그 사용자 입력을 받는다, 그리고 컴퓨터 인풋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방법은 인풋 메서드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저 인풋이라고 하고요. 변수를, 얘를
input이라는 함수로부터 받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받아지는 거잖아요. 1번,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해결이 되었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좀 어려운데, 컴퓨터의 인풋을 랜덤으로부터 셋 중에 하나, 1, 2, 3, 뭐, 이렇게 해보죠. 1, 2, 3이라고 하면은, com input은 1, 2, 3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이제, 랜덤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랜덤 이 부분은 쓰는 거는 이제 임포트 구문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이해가 안 가셔도 일단 넘어가세요. 임포트, 그러니까 모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임포트 하고 나면 설명할 게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뭐 numpy 임포트부터 해서 임포트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제 신세계가 열려요. 신세계가 열리는데 그 부분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임포트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사용을 하겠습니다. 임포트 랜덤 패키지를 사용할게요. 랜덤 패키지에 뭐가 있냐면은 랜덤 패키지 choices가 있네요. choices. 여기에 어떤 걸 넣어주냐면은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중에서 랜덤하게 골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int list라고 할게요. 1, 2, 3 중에 하나. 그러면 left choice 안에다가 이 input list를 선택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print conf input 이런 식으로 하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유저 인풋이랑 conf input. 지금 뭐 아무것도 실행된 게 없죠. 왜냐면 이제 코드만 잔뜩 짜놓고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장을 일단 하시고요. 여기서는 실행이 안 돼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플레인 텍스트랑 여기는 py 파일 작성만 한 거라서,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왼편에 작성한 이 코드를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라고 하고요. .py 파일.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방법은 파이썬이란 명령어를 쉘, 리눅스는 쉘, 윈도우는 도스 창, 아니면 파워쉘 창에서 파이썬이란 명령어로 실행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터미널이라는 것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주피터 랩은 터미널도 런칭을 시킬 수가 있어서 이 같은 랩 안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파일 브라우저에 가셔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터미널이라고 보이실 거야. 하더에 터미널을 선택합니다. 터미널 선택하고 얘를 가운데다 놓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1, 2, 3 3개의 이제 창이 떴잖아요. 여기에서 실행을 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저장이 됐을 거고, 파이썬 이렇게 치시고요. 파이썬 치시고, 이 파일 이름이 뭐예요? 시서 락 페이퍼잖아요. 시서 s 이렇게 치시고, 여기서 다 치실 필요가 없는 게 탭을 눌러주시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이거는 윈도우에서 리눅스를 흉내낸 거라 지금 뭐 도트 역슬래시 이렇게 나온 건 자연스러운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파일 완성을 해주는 거잖아요. 후보 파일들 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치시면 파이썬이 컴파일 되고 실행이 됩니다. 컴파일이라고 하면 좀 잘못된 표현이죠. 어쨌든 엔터를 누르면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깜빡거리고 있다는 거는 여기 첫 번째 줄로 진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인풋을 기다리고 있어요. 얘를 2라고 한번 해볼게요. 2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여기에 2하고 이렇게 이게 뭐 이상한 게 하나가 나왔네요. 이게 이제 행렬, 이게 리스트거든요. 이 choices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복수계를 리턴해 주거나 아니면 리스트 자체를 리턴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choices가 아니고 choice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choice라고 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니까 좀 당혹스럽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프린트 뭐라고 할까요? 가위는 1, 바위는 2, 보는 3 중에서 입력하세요 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S에서 저장해 주시고요. 다시 그럼 여기서 실행하겠다 라고 하면 파이썬 그대로 똑같이 치시면 되니까 어떻게 화살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화살표 위아래, 화살표 위로 해서 다시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가위바위보 중에서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죠. 이거 좀 너무 자리 차지 많이 하니까 일단 여기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2를 입력하고요. 그러면 나는 2를 입력했는데 컴퓨터는 3이었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불만이 가위바위보 중에서 입력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입력하면 좀 더 직관적일 것 같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내가 입력한 건 2, 그러니까 유저 인풋은 2, 컴퓨터가 선택한 건 3, 요걸 이렇게 찍어주면 좀 덜 헷갈리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고쳐볼게요. 여기에는 프린트 입력하세요 하고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게 프린트 다음에 end라는 걸 써서 end라는 걸 쓰면 그 다음 줄로 넘어갈 건지 그 다음에 뭘 넣을 건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쉼표를 넣고 같은 줄에 지금 유저 인풋을 받을 거예요. 유저 인풋을 받을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프린트 구문은 주석 처리. 요거 이제 샵을 넣으면 주석인데 안 배웠죠? 샵 주석 처리인데 어쨌든 샵 주석으로 바꾸고 다시 쳐볼게요. 프린트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고요. 괄매기 이렇게 만들고 두 개를 제가 넣어야 되잖아요. 유저 인풋은 얘였고 콤마 그리고 컴프 인풋은 얘다. 점 포맷. 이게 지난 시간에 포맷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포맷 안에다가 유저 인풋 그리고 뭐였죠? 컴프 인풋.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뻐 보이겠죠. 컨트롤 S 저장하시고 왼편 오른편으로 오셔가지고 똑같이 화살표 키로 위에 거 다시 살려가지고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가위바위보 3 중에서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여기에서 2 이렇게 입력하면 1로 바꿔볼까요? 1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유저 인풋은 1이었고 컴퓨터는 2가 나왔으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가위를 했는데 컴퓨터는 바위를 냈으니까 컴퓨터가 이긴 거네요.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에다가 한 줄 더 적어야 되겠죠. 컴퓨터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그 작업을 지금 해볼 거예요. 일단은 많은 거를 지금 뭐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주 단순하게 제가 아까 게임 설명에서 뭐라고 했나요? 9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9가지 경우를 그냥 다 코딩을 할게요. 물론 이제 여기서 끝나진 않겠죠. 이 코딩을 하실 때 이 샵이라는 거는 주석인데 주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계기가 시간이 있을 거고요. 이 샵을 쳐주시고 설명을 좀 적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유저 인풋 기준으로 이 if else 문을 작성해서 9가지 경우를 처리할게요. 유저
인풋에 대한 조건문 처리라고 적을게요. 네. 그러면 9가지 경우를 적어야 되는데 일단은 유저 인풋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유저 인풋이 1, 2, 3 각각에 대해서 컴퓨터 인풋이 1, 2, 3인 경우 다 처리하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조건문을 처리하려고 보면 승자가 누군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승자가 누군지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두면 좋겠죠. 그래서 위너 변수에다가 네, 이렇게 여기에 컴퓨터 아니면 유저라고 이제 들어오게 될 거고, 봅시다. 제일 먼저 if 유저 인풋이 1일 때 땡땡 하고 치는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주석을 적어 주시면 좋아요. 유저 인풋은 1은 뭐다? 1은 가위 1일 때, 그리고 근데 이 유저 인풋이 1일 때 컴퓨터 인풋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if 안에 또 if 문이 들어가겠죠. 예. if 안에 if가 또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if 컴프 인풋은 1이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가위죠. 빅인 거죠. 그러면 위너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same이라고 할게요. same. 이게 안 좋네요. elif 컴프 인풋이 2면 어떻게 되죠? 위너는 자, 내가 가위를 했는데 컴퓨터가 바위를 내면 컴퓨터가 이긴 거죠. 그래서 컴프라고 적을게요. 이게 여기가 안 먹으니까 좀 답답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elif라고 또 적을 필요가 없는 게 한 개밖에 케이스가 이제 없잖아요. 3이잖아요. 유저 인풋 3인 경우밖에 없으니, 컴프 인풋 3인 경우밖에 없으니까 위너는 당연히 네, 유저가 되겠죠. 이거 생각할 것도 없죠. 요게 좀 안 좋네요. 인덴테이션이 이렇게 스마트하지가 못하네요. elif 유저 인풋이 2면 2는 뭐다? 바위. if 컴프 인풋이 1이면 나는 바위를 했는데 컴퓨터는 가위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긴 거죠. 위너는 나, 유저. elif 컴프 인풋이 2면 빅인 거잖아요. 위너는 same. 이게 반대로 지어주는 게 안 돼서 좀 불편하네요. 그거만 되면 상당히 좋을 텐데. 위너는 네, 컴프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유저 인풋 3인 경우는 이제 elif 쓸 필요 없이 else 쓴 겁니다. 3은 보 if 컴프 인풋이 1이면 위너는 나는 보를 했는데 컴퓨터는 가위를 했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이긴 거죠. elif 컴프 인풋이 아마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코딩하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좀 답답한 상황이죠. else 위너는 네, same이죠. 둘 다 보를 낸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위너가 9가지 경우가 다 정해지는 거잖아요. 3개, 3개, 3개. 그러면 이제 위너는 이제 나왔고요.
위너를 찍어주면 되겠죠. 위너를 어떻게 찍어주나요? 위너를 찍어주는 방법은 똑똑하지가 못하네요. 위너는 the game result is 땡땡 win. 만약에 same이면 좀 틀리게 하면 되겠죠. if winner is same이면 print, 여기 뭐 똑같은 내용을 적으면 되니까 both players are the same 라고 적고, 승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승자를 적어라. 네, 누가 이겼다. 점 포맷 위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 컨트롤 S 저장하시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볼을 내겠습니다. 볼을 내고, 그러면 유저 윈, 유저가 3, 볼을 냈고, 네, 컴퓨터는 바위를 냈으니까 사실 여기도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3을 이제 보로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일단 그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얘를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반복하냐면 이 전체를 while문으로 감쌀게요. 일단 임포트 구문을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리스트도 위에다 이렇게 선언하고, 여기를 이 전체를 반복하는 거예요. while true 이렇게. 네. 그리고 이 전체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탭키를 하나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칸씩 다 들어가요. 지금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좀 줄여볼까요? 텍스트 줄이면 이렇게 다 들어간 거 볼 수가 있잖아요. 이 while문 안에 다 집어넣고요. 괄호 뭐 괄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게임이 계속 네 이어지겠죠. 해볼게요. 3. 나는 3 내고 컴퓨터는, 나는 보내 컴퓨터는 가위 냈으니까 컴퓨터 이겼다. 또 입력하세요. 또 나왔죠. 2. 나는 2 입력했는데 컴퓨터는 1 입력해서, 나는 바위, 컴퓨터는 가위. 이게 왜 컴퓨터가 이겼지? 컴퓨터는 가위를 했는데, 컴퓨터가 내가 바위를 냈을 때 컴퓨터가 보를 내면, 이게 왜 이렇죠? 내가 바위를 냈는데 컴퓨터가 가위를 내면 왜 컴퓨터가 이겼지? 이상하네. 이게 지금
제가 하나 이제 잘못한 게 있어요. 뭘 잘못했냐면, 얘를 인풋을 받으면 문자열이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 인풋은 이 인트형으로, 이게 바로 정수형이거든요. 정수형만 들어있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 인풋은 정수형인데 제가 받은 거는 문자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비교가, 이게 구문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수끼리 비교할 수 있도록 얘를, 예, 빌트인 함수를 써서 인티저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인풋 받은 거를 정수로 다시 바꿔주셔야지 제대로 비교가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일단 여기로 가서 빠져나오고요. 네, 컨트롤 C를 눌러서 빠져나오고요. 다시 실행시키겠습니다. 3 3 3 3 3 3 3. 왜 자꾸 3을 내죠? 3을 냈는데 컴퓨터는 가위를 했으니까 컴퓨터 이겼죠. 저는 바위 세임이 많이 나오네요. 바위를 했는데 컴퓨터는 보를 냈고요. 바위 좀 이기자. 네, 바위를 냈는데 컴퓨터가 가위를 냈기 때문에 제가 이겼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간단하게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하죠. 일단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어디예요? 이게 41줄까지 내려갔는데 41줄까지 내려갈 프로그램이 아니죠. 얘를 적어도 20줄 이내에 끝내고 싶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하고, 좀 더, 예, 뭐 이런 부분들, 만족스럽지 않은 출력 부분들 좀 고쳐가지고 좀 괜찮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만 돼도 하나의 게임이 되기는 됩니다. 네, 하나의 게임이 되기는 되는데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죠. 이 프로그램에는. 네,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